사회.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 뭐가 평등하게 보상되냐? 불행이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불행이 평등하게 보상되는 그런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남한의 문제는 이런 북한을 추종하거나 또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움직임이나 국민들, 지어는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지금 주동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런 게 지금 남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부러워하고 남한 주민들의 삶을 부러워하는데 왜 남한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북한을 알려면 일단은 북한의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앞부분에서 토론 앞부분에서 지금 북한의 헌법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서술한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그 북한의 지금 그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헌법에서는 그런 사회주의 색채, 사회주의 성격, 이런 국가의 뭐 기능과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헌법에 지금 일단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북한은 이제 그 사회복지 우리가 말하는 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상제도, 사회보상법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북한이 누구나 잘 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회보상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연로보상법 그리고 이제 장학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양정법, 양정 배급이죠, 배급.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그 주민연료법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땔감 연료까지 이제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북한을 보게 되면 뭐 살만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참 이게 괜찮은 나라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실제 보상이 되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남한 국민들이 심지어는 일부 탈북자들까지도 북한이 김일성이 시대에는 괜찮게 살았다, 잘 살았다. 지금 남한 주민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당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 북한이 잘 살았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빙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일본 조총 내내 한덕수가 야합을 해가지고 했던 거 있죠. 민족의 대이동, 소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5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근 30년 동안에 근 10만 명에 달하는 제일 북송 교포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갔던 보내졌던 이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일본에서 자유민주주의 일본에서 이제 그 소위 민족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북한이 조국이라고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도록 믿고 근 10만에 달하는 그런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가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김일성이 때는 잘 살았다고 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근데 북한에 가본 제일교포들이 한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거지 같은 거. 집이 있는 거지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지상낙원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고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마저 억제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도착해서 이런 심정들, 북한의 현실, 또 자기가 체감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들을 이제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김일성도 욕하고 한덕수도 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권 수용소에 많이 끌려갔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참 이게 그 북한의 역사에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있었던 제일 그 교포들이 북송되었던 이 사건은 당시 북한의 처참한 주민들의 실상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코 북한의 사회주의 시조라고 하는 김일성이 때도 물론이고 지금도 같고 북한은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물론이고 그래서 남한 주민들, 간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 이런 혹세무민하고 이런 선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제대로 좀 깨닫고 반성해야 되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교육법 이런 데서 이제 북한이 무상 교육 그리고 이제 의료법, 무상 치료 그리고 노동법에서 북한 주민들은 일자리를 걱정을 안 하고 그리고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노예 노동법입니다. 노예 노동법. 대가가 없는. 그래서 헌법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노동법 제4조에서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며 이건 의무성을 띠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 노동에 참가한다. 공짜로 일해라 그겁니다 지금. 요즘 북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1인당 인분을 1톤씩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1년 동안 인분 1톤을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가 지금 강요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에요 지금. 남한 주민들한테 남한의 국민들한테 1인당 인분 1톤씩 바쳐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정권은 무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 부서가 탄핵되겠죠.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 남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반항을 고소하고 표현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런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그리고 이제 각종 사회주의 보상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보상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나 평등하고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김씨 1조 이미 미라가 되고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의해서 지금 보장되고 만들어졌다고 지금 하면서 북한의 헌법은 일명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주장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북한 헌법에서 국가는 전 인민적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소리예요. 그러면 북한의 모든 것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는 우리 민족도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에요. 여러분도. 북한의 적합 통일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민족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 참 머리 아픈 거가 민족 통일, 민족 화합, 소통, 교류 하는데 남한이 알고 있는 남한에서 정의되고 개념화된 이런 민족하고 북한의 민족하고 틀려요. 근데 그런 개념과 표현이 다른 본질이 다른 이런 집단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언어 도단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 인류사에 전무하게 헌법에 박아놓은 특수한 법이 있습니다. 금수산 기념궁정법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미라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금수산 기념궁정이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를 미라화 해가지고 영구 보존하고 잘 모시는 것이 북한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의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임무라고 이렇게 헌법에 지금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북한에서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고난의 권식이 김정일에 의해서 자행된, 강요된 그런 그 학살과 같은 그런 만행이 있었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수십에서 수백만의 아사자, 병사자가 발생했던 이런 그 북한의 그 역사에 기록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김정일은 뭐 했냐? 성군 정치를 주장하면서 당시에 아사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던 90년대 중반부터 98년도까지 금수산 기념궁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에 해당하는, 당시 이 돈이면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고 이렇게 안 하면 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도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런 미이라가 보관된 이런 곳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위법이다 이겁니다. 이런 곳이 북한입니다. 이게 좋아요? 예. 근데 좋다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웃기죠? 네. 그래서 이제 또한 북한의 헌법에서는 이런 그 김씨 일족과 그리고 여기에 추종하는 기생하면서 같이 기득권층을 보장받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뭐 항일 발시한 세력, 그리고 6.25 전쟁 참가자 세력, 그리고 이외에 이런 북한 체제에 충성과 아부를 하면서 기득권에 합류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한정돼 가지고 이런 기득권층들의 그 특권, 온갖 특권과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북한에서는 의료 시스템적으로만 봐도 그 구역병원 이상급부터는 진료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북한의 특수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과 구별되는, 차별화되고 있는 이런 북한의 무상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약품을 넣어주고 해도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을 시장에서 사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물자들이 어디에 가냐? 이런 특권층,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층들이 특권을 누리는 이런 곳들에 우선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국제사회에서 무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북한 체제를 더 다져주고 강화시켜주고 내부 결속을 해주는 이런 차원의 용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차별화되고 도외시되고 이런 그 차별화된 노예 같은 삶을 누리면서 그런 피곤한 고달픈 일상의 연속 속에서 이제 악에 바치면 가끔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전쟁이나 확 일어나랍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전쟁이나 일어나라는 것이 북한 체제가 빨리 남한을 수복하고 적가통일을 해가지고 때려먹자 이거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 압니다. 70여 년 동안 김씨 일족 치하에서 살아보니까 절대 김씨 일족의 치하에서는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북한 주민들이 전쟁이나 일어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빨리 망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저가대가 되고 있는 이런 남한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망해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을 뗀 것 같은데 그만두라네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마지막 말로 하게 되면 그 아까 인분 1톤 바치라 이것부터 해가지고 북한의 온갖 세부담들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세부담보다는 살인적인 세부담보다는 세금이 낫다.
그리고 겨울철에 뗄나무까지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건물의 리모델링, 건물 보존까지도 북한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무상교육 제도보다는 월세금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